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바이든 당선자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혁적 지도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5차 총회를 청주에서 속회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아카데미 하우스 매각건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속초지역 산불로 한순간에 예배 초소를 잃었던 속초 농아인교회가 1년 6개월 만에 새 예배당에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초 농아인교회는 협력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지역 장애인 선교의 새로운 통로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바이든 당선자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혁적 지도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 기독교계 단체들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큰 진전을 이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서신을 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나누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당선인의 변혁적 지도력을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서신에서 한반도는 계속 전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남북 주민들은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때 진지하게 고려해줄 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먼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으로 조성된 환경과 정신을 존중하며 종전선언 발표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1953년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즉시 개시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군사적 위협을 종식하기로 한 남북 정부의 합의를 존중해달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은 70년간 계속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인도적 교류와 방북의 기회를 열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협의회와 미국 장로교회, 미 연합감리교회 등에도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복음주의권 교계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평화통일연대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평화통일연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단기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미 정부 관료들을 소외시키는 단점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통연대는 참모들의 의견과 입장을 배려하며 펼치는 바이든의 외교 방식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의 외교 방식이 한반도 정책에서 우리 정부마저 소외시키는 면이 있었다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입장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발언권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민주당 대 민주당 이 정책적인 방향이 그래도 좀 동일한 당들이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정책적인 기대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됩니다. 평화통일연대는 미국 측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요구해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대북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계 보수연합단체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생명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계가 남북생명공동체 연대 출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남북생명공동체 연대준비위원회가 주최한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학술 포럼에는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과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 기감 이철 감독회장,
기아성 이영훈 총회장,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소강석 예장합동 총회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합하고 교계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남과 북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관계 인사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5차 총회를 청주에서 속회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아카데미 하우스 매각건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아카데미 하우스 매각건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청주에서 열린 제105차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매각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총회는 지난해 12월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총대들이 반발하면서 논의만 이어왔습니다. 1966년 독일교회 등이 후원해 설립한 아카데미 하우스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라는 역사성도 있어 매각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장총회는 또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여부 또한 결정할 계획입니다. 속회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총회가 결의해달라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시간이 부족해 이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장총회는 12월에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총대들은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 비하 발언 등으로 한국교회에 혼란과 피해를 줬다며 그의 발언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음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장총회가 특정 목회자에 대해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속회총회에서는 이건희 총회장 등 임원들의 이취임식도 열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 인류와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전 인류가 깊이 반성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기장총회는 이와 함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교단 내부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로 한순간에 예배 처소를 잃었던 속초 농아인교회가 1년 6개월 만에 새 예배당에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초 농아인교회는 협력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지역 장애인 선교의 새로운 통로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강원 영동 CBS 최진성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제가 어저께 수요 예배를 마지막으로 중앙교회에서 드렸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속초 농아인교회가 산불로 인해 예배당이 전소된 지 1년 6개월 만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4년 속초 중앙교회에서 분립 개척해 영동 극동방송의 한 층을 빌려 예배를 드려온 속초 농아인교회는 지난해 4월 고성 속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건물 전체가 전소되면서 하루아침에 예배 처소를 잃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모교회인 속초중앙교회가 교회 재건식까지 농아인교회의 예배 공간 마련 등 협력을 이어왔고 예장통합총회와 노회, 시찰 등 전국에서 이어진 후원과 기도로 올해 1월 기공예배에 이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설교를 맡은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은 산불로 순식간에 예배당을 잃기는 했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분기점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함께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축복입니까? 속초 농아인교회 새 예배당은 대지 면적 181제곱미터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예배 사역은 물론 카페와 세미나실, 게스트룸 등을 두어 지역사회를 섬기는 활동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속초 농아인교회의 건축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해온 속초중앙교회와 농아인교회 가족들은 남다른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눈물 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도 앞이 안 보였을 때였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라고 해서 불로 전소된 교회를 예수님이 피로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초 농안교회 최만석 목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협력해준 분들에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선교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소망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서부터 정말 연로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국외에 계신 모든 분들께 속초 농아인교회가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BS 뉴스 최진성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3회 노근리 평화상 인권상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노근리 평화상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다수의 피난민이 학살된 노근리 사건의 교훈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확산시키고자 지난 2008년에 제정된 상으로 해마다 인권, 언론, 문학 3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고 있습니다.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은 개신교의 대표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인권 증진과 민주화,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했으며 90년대 초 소수의 노근리 유족들이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할 때 가장 먼저 연대함으로써 기독 정신을 실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근리 평화상 시상식은 오는 11일 충북 영동군 복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자의 인권 선교에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이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개최한 심포지움의 발제자로 참석한 천안살림교회 최영묵 목사는 복음의 진실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마땅히 노동자의 인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한국교회는 그 역사 안에 인권 선교의 귀중한 유산을 이어받고 있음에도 오늘날 인권 문제에는 무관심하다며 기독 청년 전태일의 절규를 다시 듣고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해운대구 기독교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충북 기독교연합회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해운대구 기독교협의회가 2020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조현성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조현성 목사는 해기협에 속한 교회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해운대 기독교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기독교연합회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트리는 높이 11m, 폭 6m의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지역 목회자와 공무원, 시민들이 참여해 화합과 새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충북 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청주 외평제일교회 류충일 목사는 충북 전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CBS 신사옥에 건축 헌금을 후원해준 후원자들의 명패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재건축된 대구 CBS의 신사옥 건축 헌금 후원자 명패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구 CBS 새사옥 건축을 위해 대구 경북 지역 교회와 선교기관 30여 곳, 개인 후원자 200여 명이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또 일에 협력해 주신 또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이 명패 작업이 누구의 자랑이 아닌 우리 앞으로의 대구 교회들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CBS 정인효 본부장은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CBS 운영이사회가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장창수 운영이사장의 인도로 대구 경북 지역의 복음화와 코로나 퇴치 등을 주제로 기도했으며 준하경 경주시장이 강연했습니다. 준하경 시장은 경주시장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6도로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